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산 수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랫동안 공들여오던 레드백 수출에 첫 성공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사의 각종 방해 공작을 뚫고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인 랜드 400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5년간의 경쟁 끝에 얻은 성과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수출에 성공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막판에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방산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성공했습니다. 나토와 영연방국가 중심의 한국의 레드백이 당당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레드백 장갑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K2 대신 레오파르드2를 선택하자 노르웨이 내부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K2가 고배를 마신 건 다름 아닌 한국 방산에 대한 해외 방산 기업의 음해성 견제와 독일의 정치적인 로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방산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발견되는 등 독일의 방해 공작이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에서 이 같은 이슈로 한국이 독일에 밀리게 되었지만 한국 K2 전차가 세계 최강 전차로 불리던 독일 전차와 경쟁을 벌였고 실제로 평가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면서 한국의 방산 경쟁력이 얼마나 올라왔고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지 잘 알아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레드백 선정이 유력했던 호주의 장갑차 사업에서도 지난 4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주의 장갑차 사업은 3단계 사업으로 구형 궤도형 장갑차인 M113기종 340대를 교체하는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경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2018년 끝난 호주의 2단계 교체 사업에서는 독일 라인메탈의 복서기종이 최종 채택되며 3단계 사업 초기에는 이번 사업도 독일이 가져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레드백이 막강한 성능을 보여주며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에서 서식하는 독거미 일종인 레드백 이름을 따 호주 맞춤형 장갑차를 개발했습니다. 42톤 중량으로 크기는 7.7m, 너비와 높이는 각각 3.64m, 3.72m입니다. 최대 시속은 65km이고 항속거리는 520km입니다. 특히 K9 자주포에 탑재되는 파워팩이 장착됐으며 30mm 기관포가 주무장입니다. 당초 성능에서는 레드백이 유리한 위치에 서며 입차를 따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노르웨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호주 장갑차 사업의 실제 평가 점수로는 한국 레드백이 독일의 링스를 훨씬 압도하는 상황이 펼쳐지며 선정이 유력했었는데 계속해서 대상자 선정이 미뤄지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당시 외신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영연방군을 중심으로 독일 방산업체를 밀어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주 육군은 5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5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선정 발표 시점을 지난 1월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몇 달 미뤄졌습니다. 당초 호주 육군은 레드백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현지 비교평가에서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대비 레드백의 우수한 성능이 보고된 데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안보 차원에서도 유럽보다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현지 언론의 분석과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호주가 차세대 장갑차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배경에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업계에선 호주가 차세대 장갑차 선정 시점을 미룬 것을 영연방 압력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나토와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한다는 기류가 번지면서 독일 링스가 급부상했다며 레드백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분석처럼 나토 가입국의 같은 가맹국인 독일의 방산업체 밀어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독일 정부는 호주 정부에서 생산한 박서 차량을 내년 호주 퀸즐랜드 현지 공장에서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장갑차 사업도 독일에 달라는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행보가 호주 장갑차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호주 정부가 박서 수출 대가로 링스를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독일 정부가 호주제 전투정찰 차량 박서의 대량 구매에 나선 데에는 격화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전쟁 물자 조달이라는 표면적 이유보다
더 큰 규모의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자 선정에 있어 막판 뒤집기를 위한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폴란드 정부와 대규모 수출을 연달아 성공하면서 현재 K방산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이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앞서 폴란드 사례 때문에 많은 충격과 경각심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독일은 폴란드의 전차나 무기의 수출 실패 이후 루마니아와도 적극적인 계약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호주 장갑차 사업도 공격적인 독일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에 제약까지 생기며 우리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졌는데요. 호주 국방부가 육군 첨단 군용 차량을 건설하려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예산을 무려 3분의 2 이상 삭감하면서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대수가 450대에서 129대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독일의 계속되는 방해 공작에 사업 규모까지 쪼그라들자 이러다 아예 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독일 연방군이 호주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을 염두에 두고 최근 호주 현지에서 자국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이 생산하는 장갑차 100대를 역수입하기로 하면서 레드백을 제칠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장갑차 사업을 위해 필살기를 제안하면서 호주가 한국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기지를 발휘했는데요. 최근 이집트 군사 매체에 따르면 한화가 K9에 탑재할 강판을 호주에 발주하면서 호주에 이권을 주는 묘책으로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다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K9에 호주산 강판이 사용되는 것으로 한국과 호주에서 양산되는 K9까지 모두 호주산을 채택하면서 이전보다 발주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독일이 호주에서 생산되는 박서를 모두 구매하겠다고 한 회심의 카드를 한국이 완전히 또 한 번 뒤집으면서 경쟁자인 독일 라인메탈을 완전히 꺾어버릴 신의 한 수를 둔 겁니다. K9은 전천후 물량이기에 호주로서는 우리가 호주 강판을 쓰기 시작하면 전 세계로 판매되는 엄청난 이득을 얻기 때문에 단발성 수출에 그치는 독일의 제한보다 엄청나게 군침도는 제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방해 공작 때문에 이렇게 필살기를 쓰는 상황이 다소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한국에게도 멀리 보면 훨씬 더 이득인데요. 레드백을 도입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전 세계 수요처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여러모로 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리차드 말레스 호주 국방장관이 방한하면서 한화의 레드백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난 5월 한국을 찾은 말레스 장관은 방한 기간 양국의 방산협력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전망을 강조하며 내내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화의 막판 뒤집기가 제대로 통했다는 해석이 방산업계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7월 2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오랫동안 공들여오던 레드백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사를 제치고 호주 랜드400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5년간의 경쟁 끝에 얻은 성과로 그야말로 값진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을 납품하는 랜드400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물론 2018년 입찰 당시 장갑차 450대로 예산 규모만 최대 25조 원에 달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호주군 예산이 축소되면서 최종 129대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예상치로 7조 원에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사업을 따낸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만 해도 부정적인 예측이 우세했습니다.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잡고 도전한 미국 장갑차 사업에서 중도 탈락한 데다 호주 정부가 결정을 계속 미뤘기 때문입니다. 당초 450대였던 계약 규모도 129대로 줄었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장갑차가 필요한가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쟁자인 독일의 막판 공세도 가해지며 7월 말 들어서는 방산업계 일각에서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극적으로 성공하며 방산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레드백 수출은 국가적 수건 사업으로도 힘받고 있습니다. 호주가 방산을 넘어 수소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 파트너로도 부상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전략적 동맹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호주 경제안보 협력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K9 자주포, 호주 수출 계약 체결 이후 한국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양국 간 기술 협력, 고용 창출, 국제 방산 시장, 동반 진출 등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 등으로 우리나라와 호주 간 방산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에 계속되는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막판 회심의 한 방을 선보이며 최종적으로 호주의 장갑차 사업은 한국이 따내게 되었습니다. 레드백 수출과 관련해 개발에 참여하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레드백의 무한한 수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